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목적 플라이어, 농로우즈 계열의 다목적 플라이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봐서 서로 비교하고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두 제품은요. 이건 첫 번째로 미러키에서 나온 6인원 멀티플라이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전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직까지 뭐 이빨 하나 나간 거 없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녹은 좀 수도일 하면서 물을 좀 많이 묻어서 녹은 좀 났고요. 이 제품은 많이들 보셨죠? 크니펙스에서 나온 이것도 이제 만능 플라이어 계열인데 1396200 같은 농로우즈 계열이고요. 거의 모양새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그런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집게 부분입니다. 보시면 미러키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농로우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고 전체적으로 이빨이 되어 있는 그런 농로우즈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니박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부분은 평평하게 해서 모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섬세하죠. 그리고 뒷면으로는 톱니가 되어 있고 그런 종류의 농로우즈 계열이고요. 보시면 조금 더 크죠. 좀 더 넓게 작업하지만 벤치처럼 일반적인 이런 벤치처럼 작업을 전선 여러 가닥을 쪼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중간한 포지션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트 종류를 잡고 돌릴 수 있는 이런 플라이어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육각 볼트를 이렇게 잡고 조을 수 있겠죠. 지금 이게 11mm 볼트인데 너트인데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요거는 제품 뭐 어느 게 뭐 승자다 뭐 그런 것보다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니펙스에는 클램프 기능이 있거든요. 클램프 기능이 있는데 보시면 0.5에서 2.5 스퀘어까지 클램프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해서 한번 찝어 볼게요. 잘 찝히긴 하네요. 근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5 스퀘어인데도 이 정도면은 저는 이걸로는 클램핑을 진짜 급해서 이 제품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클라이언트 벤치에 있는 압착 단자고요. 그냥 대면 찝히거든요. 손만 대도 그런 찝히는 그런 상태라 그냥 한 손으로 뭐 그냥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전혀. 그럼에도 훌륭하게 압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벤치는 저는 항상 전기 하시는 분들은 뭐 벤치를 쓰든 안 쓰든 이걸 망치로도 쓰고 저 역시 망치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벤치는 항상 들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툴벨트인데 항상 벤치, 그다음에 뭐 가위, 그리고 뭐 드라이버, 그다음에 보통은 전에는 이렇게 녹노우즈, 이번에 공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녹노우즈를 놓고 항상 이렇게 요 세팅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클램핑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는 좀 계륵 같은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여기는 0에서 0.7에서 1.5 그리고 2.5 스트리핑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스트리핑 그 홀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격으로 써있진 않아요. 그래서 0.75짜리도 다 되고요. 실제로 구멍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0.75짜리도 다 되고 그 이하까지 되고요. 요거 대비 여기 홀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0.75부터 훨씬 더 큰 6스퀘어까지는
무리 없이 스트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스트리핑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워낙 오랫동안 써서 그냥 뭐 보지 않고도 갖다 대면은 거의 까지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단자가 좀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번째 칸에서 해도 스트리핑이 되고 네 번째 칸에서 이렇게 해도 스트리핑이 되고, 예,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스퀘어도 한번 스트리핑을 이렇게 잡고 먼저 해볼게요. 4스퀘어는 이 정도. 예, 정말 쉽게 잘 되거든요. 스트리핑을 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보시면 이거를 탁 물리고, 물린 상태에서 빼면 원래 쉽게 안 빠져요. 쉽게 안 빠지고, 보시면 도체도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리핑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물렸다가 놓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 손상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새 전선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스르륵 벗겨지는 수준의 스트리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찍고 나서 스르륵, 찍고 놓고, 아주 쉽게 스트리핑이 잘 됩니다. 벌써 이걸 4년 5년 썼는데도 아주 날카롭게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크니펙스 제품,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0.7에서 1.5 부분이 오히려 이 2.5 스퀘어 전선을 스트리핑을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2.5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뻑뻑하고, 탁 잡고 살짝 놓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찍는데 이게 가끔씩 여기에 이렇게 물려요. 보시면 여기에 물린다고 물리는데도 가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돼서 스트리핑이 생각보다, 저는 이게 좀 제 손에 아직 안 익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이것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또 이게 아주 스트리핑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스트리핑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히려 4스퀘어는 이 부분에서 스트리핑이 굉장히 부드럽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4스퀘어 전선인데 2.5짜리에다가 하면은 미러키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일반적인 아주 잘 되는 스트리퍼의 느낌으로 스트리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지금 규격이 일반적인 콘센트는 4스퀘어를 쓰게 돼 있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등선이나 기존의 선로에 물려 있는 것들이 2.5 스퀘어인 경우가 많아서 2.5도 좀 스트리핑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2.5는 제가 못하는 건지 스트리핑이 좀 수월하게 안 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4.0은 2.5처럼 아주, 미러키 2.5로 했을 때처럼 아주 부드럽게 잘 됐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트리핑 성능은 미러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스트리핑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2.5 VCTF 전선입니다. VCTF는 어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드럽게 잘 돼요. 솔직히 미러키는 제가 워낙 오랫동안 써왔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되는데, 크니펙스는 조금 뻑뻑해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아랫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 부분으로 좀 불편해요. 스트리핑이 스트리핑 전용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간에 좀 불편하네요. 약간 날이 각이, 이게
날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보니까 이쪽은 미세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미러키의 스트리퍼 이제 이쪽 부분 보면은 아주 평평하거든요. 그냥 거의 평평한데, 지금 크니펙스의 요 스트리핑 부분을 보면 여기가 살짝 사선으로, 그러니까 이 평평처럼 일자가 아니고 살짝 뒤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날이 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스트리핑 성능은 이렇게 승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비교해 볼 부분은 이제 요 와이어 커터 부분이죠. 보시면 와이어 커터가 두 개가 실제 날 자체는 길이는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날 길이는 두 제품이 비슷한데 벌어지는 각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미러키는 이게 최대로 다 벌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 2.5 3C 2.5 스퀘어 VCTF 3C 전선이 겨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로 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했을 때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요. 딱 요 제품까지만 아주 부드럽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오래돼서 확실히 날이 상하진 않았지만 조금 무뎌지긴 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잘 잘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빨이 조금 남네요. 그래서 그래도 잘 잘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서 뭐 이 이상의 케이블들도 아주 쉽게 새 거라서 아주 잘 잘립니다. 그리고 단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께 조금 더 힘은 많이 들어가네요. 확실히 이거는 새 거일 때는 또 좀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미세하게 미러키게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손잡이도 얘가 그립감 자체는 조금 더 좋은데, 그립감은 좋은데 대신에 손에 들어오는 또 파지감은 미러키게 저 개인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많이 잘리기, 그러니까 크게 자르기 위해서 많이 벌어지는데 보시면 이 정도만큼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손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딱 제 손에 잡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손끝이 겨우 닿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므라들어요. 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잡기 힘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손이 편하면 여기가 거의 안 닿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다시 내려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결국엔 제 손에 파지감에 맞게 하면 결국엔 여기는 또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겨우 들어가는, 미러키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렇다면 두 손을 쓰거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인 장점이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뭐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 정도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벌어짐을 조절할 수 있게 이런 뭐 잠금 장치가 한 가지 더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제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 너무 위험하고 손에 놓칠 뻔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요 점은 저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파지감, 휴대성은 개인적으로 미러키 제품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미러키 제품 저한테는 승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잠금 장치인데 보시면 미러키의 잠금 장치는 거의 다 다물어져요. 다 다물어지고 왼손 오른손 다 쓰기 편하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정 가운데 쪽에 있어서 어느 손으로 해도, 그리고 이게 앞뒤로 바뀌더라도 뭐 전혀 부담감 없이 잠그고 풀을 수 있게, 쉽고 풀을 수 있게 그런 구조를 가진 잠금 장치여서 전 이 잠금 장치 스타일이 다른 뭐 이런 다목적 가위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렇게 한쪽만 내는 뭐 이런 제품보다는 훨씬 이런 거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좋게 생각하는 잠금 장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금 장치면서
잠금 장치가 아닌 게 날보 잠금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벌어집니다. 예. 딱 모아지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스트리핑인과 롱노즈만 쓸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오른손잡이들은 이 방향에서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거꾸로 잡았다? 뭐 공구와 같은 게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또 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이 완전히 바뀌죠.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어느 방향에 있든 오른손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오른손, 엄지손, 이쪽에선 검지, 또 요 손에서는 또 바뀌고요.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잠금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도 이렇게 승리입니다. 크니팩스 제품 같은 경우에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리가 있는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전고리를 매달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조금 더 작업에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미러키에는 또 크니팩스에는 또 없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요 홀 두 개가 있거든요. 요 홀 두 개 보시면 이게 어떤 홀이냐면 나사 절단 홀이에요. 간혹 뭐 요런 벤치로도 절단을 하죠. 저도 뭐 급할 때는 벤치로 절단을 많이 합니다. 벤치로 이런 식으로 잡고서 이런 식으로 절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절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선이 살짝 죽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선이 있는 방향, 여기 나사선이 이렇게 나사결이 있는 방향이 있고요, 없는 방향이 있는데 나사 방향 있는 쪽에서 이미 이건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죽었네요. 그래서 나사선이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벤치로 자르게 되면 좋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새 거고요. 나사선 쪽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맞춰서 누르면 잘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나사선이 살아 있어요. 결이 시작점이 그대로 어느 하나 뭉개진 곳 없이 나사선이 그대로 살아 있죠. 그래서 벤치로 자를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한, 물론 특정 피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전기 배전반 작업할 때 이런 나사를 길이에 맞게 자를 수 있다라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죠. 이렇게 자르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벤치로도 잘라서 쓰는 분들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지만 벤치 날도 손상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산도 딱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시면 안 쓰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쓰시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쓰는 기능이어서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1000V까지 절연이 된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뭐 그런 절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고무 손잡이여서 하지만 저도 이제 부득이하게 활선 작업을 종종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절연 장갑을 끼고서 이 제품을 했을 때 전기가 온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물론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전기가 온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은 없고요. 항상 작업할 때 안전 수칙을 위해하면서 작업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손잡이에 대해서는 뭐 이게 더 좋은 손잡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냥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빠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4년 5년을 쓰면서 뭐 이 손잡이가 빠지거나 돌아간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길래 도대체 이게 돌아가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은 이렇게 녹이 좀 잘 나요. 예, 습기를 먹으면 이렇게 녹이 좀 잘 나서 좀 녹을 한번 닦았는데도 이러네요. 예. 근데 요 재질은 녹은 잘 안 타는 재질이어서, 예, 요런 재질로 미러키에서도 하나 출시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도 요거는 거의 뭐 6, 7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 환율까지 올라서 많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구매를 한 거라 한 6, 7만 원대 했던 것 같고요. 요 제품은 제가 금액이 오르기 전에 사서 2만 원 중후반대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3만 원 초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두 제품이고요. 그리고 툴벨트에 꼈을 때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썼던 건데, 요런 느낌의 상태로, 예, 장착이 됩니다. 예, 바꿔서 껴보면, 예, 터프빌트 좀 썼던 제품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고, 새 거인 경우에는 좀, 예, 이런 느낌, 예, 이런 식으로 파지가 됩니다. 예. 롱노즈 계열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길이는 크니팩스 제품이 약간 더 기네요. 그래서 자기 사용 목적에 맞게 맞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게 훨씬 좋고 앞으로도 이 제품을 훨씬 더 많이 들고 다닐 것 같네요.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